안녕하세요. 차쌤의 통하는 오메이의 차쌤입니다. 자, 지난번에 우리가 VBA 프로그래밍에 대해서 개괄적인 내용들을 한번 같이 점검해 보셨거든요. 자, 오늘은 여러분들이 지난번에 배웠던 그 개론과 관련된 내용을 실제 적용해보는, 실제 프로그래밍 해보는 시간을 한번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면을 보시게 되면 고객 주문 입력이라고 우리가 지난번에 만들어 놓은 폼이 지금 화면에 보이고 계시거든요. 보이고 있거든요. 자, 고객 주문 입력이라 나와 있는 이 폼은 여러분들이 직접 디자인하셨던 내용들을 참고하시면 되고요. 자, 화면에 보이는 이 폼에서 결국은 크게 보면 입력 단추를 눌렀을 때 여기 나와 있는 이런 데이터들 모두가 왼쪽에 보시게 되면 시트 중에 고객 주문 처리라고 나와 있는 이 시트 보이시죠? 자, 이 시트에 데이터가 차곡차곡 입력될 수 있도록 하는 기능을 수행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종료 단추를 누르게 되면 그 입력되는 기능이 끝났기 때문에 이 종료 단추 누르면 이 창이 닫힐 수 있도록 해주는 게 주요한 큰 기능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자, 그런데 우리가 이런 폼을 가지고 입력을 하는 결정적인 이유는 데이터를 조금 더 제대로 받기 위한 방법이겠죠. 이유겠죠. 그죠? 그래서 데이터를 좀 더 디테일하게 정확하게 받기 위해서 여러 절차들을 우리가 프로그래밍에 조금 추가해 볼 예정입니다. 자, 그런 것들이 어떤 것들이냐면, 자, 여기에 수주일이라든지 납기일이라든지, 그죠? 선적일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날짜 형식을 입력 받을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날짜가 제대로 입력이 됐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 우리가 날짜는 연도, 월, 일 이런 형식으로 조금 표시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입력을 할 때 날짜가 제대로 입력됐는지를 여기에 포맷이라는 함수를 써서 형식을 한번 적용해 보도록 할 겁니다. 눈에 입력된 결과를 한 번 더 날짜 형식으로 확인해 본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같은 일환으로 운임료라고 나와 있는 이 개체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운임료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에서 만약에 이게 수주가 돼서 결제가 된다라고 한다고 가정했을 때 원화가 나올 수 있도록 할 거고요. 천단위 구분기호가 나올 수 있도록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뭐 5만을 적는다 하게 되면 5만 원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표시를 해줄 거거든요. 자, 지금 언급된 모든 내용들을 값을 입력하고 커서를 다른 곳으로 옮겼을 때 또는 값이 갱신됐을 때 또는 업데이트 되었을 때 여기 나와 있는 값들이 그렇게 날짜는 날짜 형식으로 그 다음에 운임료는 운임료 그러니까 원화의 통화 형식으로 나올 수 있도록 하겠다라는 의미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거는 아주 간단한 포맷이라 함수를 쓰면 되는 거고요. 여기 보게 되면 지금 수주일과 선적일, 특히 선적일을 입력할 때는 좀 더 디테일하게 받아야 될 이유가 우리가 여기에 부여를 해줄 건데요. 뭐냐면 먼저 수주를 하고 나서 그런 다음에 물건을 선적을 하게 되는 거죠. 즉, 선적 일자는 수주일보다는 무조건 그 다음이어야 되는 겁니다. 이런 조건을 여기 우리 프로그래밍 상에 부여를 해서 만약에 선적일을 입력을 했는데 입력했을 때 수주일과 비교를 해서 만약에 수주일보다 전에 값이 입력이 됐을 때는 다시 선적일 입력해 주세요 라고 해서 setFocus라는 메서드가 여기에 적용될 수 있도록 할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나중에 우리가 실행을 하는데 프로그래밍 해보도록 할 겁니다. 자, 요게 우리 주요한 내용들이고요. 여기에 지금 눈에 보일 때는 별로 표시가 나진 않지만 처음에 우리가 이 입력을 하기 위해서 창을 딱 띄우기 바로 직전에 이 폼을 초기화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기존에 작업했던 내용들이 여기 남아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값들을 전부 다 빈칸으로 설정해주는 초기화 관련된 이벤트 프로시저부터 작성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한번 같이 해보실게요. 자, 우선 우리가 고객 주문 입력이라 나와 있는 이 폼을 띄우기 전에 초기화와 관련된 작업과 관련된 프로시저, 즉 initialize라는 이벤트 프로시저부터 작성해 보실게요. 자, 고객 주문 입력이라 나와 있는 이 폼에서 오른쪽 클릭을 하시게 되면 코드 보기라는 게 뜹니다. 자, 한번 눌러볼까요? 자, 코드 보기를 눌러주시게 되면 여기 나와 있는 오른쪽에 코드창 제가 조금 임의로 위치랑 크기를 조금 수정한 상태입니다. 오른쪽에 이게 Private Serve User Form 클릭이라고 나와 있었는데 이거는 유저 폼을 클릭했을 때와 관련된 이벤트 프로시저입니다. 근데 우리가 원하는 거는 이 유저 폼이 실행이 되기 전에 초기화와 관련된 내용을 설정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이 클릭이 아니라 이게 Initialize라는 이벤트가 될 수 있도록 프로시저가 될 수 있도록 수정을 해주셔야 돼요. 자, 해볼게요. 개체는 유저 폼. 자, 커서는 바깥쪽으로 빼주시고요. 오른쪽에 클릭이 아니라 여기 보게 되면 Initialize라고 나와 있는 거를 클릭해 주시면 됩니다. 자, 기존에 이거는 내버려 둬도 상관없지만 우리는 편의상 지울게요. 자, 유저 폼 이니셜라이즈, 엔드 서브 이렇게 나와 있는 이 코드 부분에 우리가 이제 실제 초기화
그러니까 빈칸을 설정해 주는 것들을 쭉 설정해 주시면 됩니다. 프로그래밍 해 주시면 됩니다. 자, 왼쪽에 제가 폼을 같이 보시면서 하시면 되겠죠, 그죠? 자, 제일 처음 초기화해야 되는 거는 고객명이라 나와 있는 이 텍스트 상자가 되겠는데요. 자, txt 고객이라고 적어 주시고요. 점이라고 한번 적어 볼까요? 자, 점이라고 적게 되면 txt 고객에서 할 수 있는 오른쪽에 메서드라든지 아니면 속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입니다. 자, 우리는 이 고객이란 값을 빈칸으로 만들어 줄 거기 때문에 점 value라고 해주시면 되거든요. 아니면 선택을 해주셔도 되고요. 이렇게 아니면 값을 타이핑 해주셔도 됩니다. value라고. 자, 는 해서 빈칸은 이렇게 땡땡 해주시면 되는 거죠, 그죠? txt 고객점 value는 땡땡 해가지고 이렇게 설정해 주시게 되면 고객명이라는 것의 초기화가 완료가 된 상태가 되겠습니다. 자, 직원명 가볼까요? 직원명은 자, CBO 직원이라 해서 직원명이라고 해서 콤보 상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직원명 점 해주시게 되면 마찬가지 사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목록들이 뜨게 되죠. 자, 는 해서 value는 해서 빈칸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txt 자, 계속합니다. txt 수주일 점 value는 빈칸 그죠? txt 납기일 점 value 또 빈칸. 자, 여러분들이 지금 점 했을 때 오른쪽에 이렇게 목록이 제대로 뜨지 않는다면 그거는 여러분들이 이름을 잘못 알고 계시거나 아니면 이름이 잘못 설정됐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자, 그거 한번 체크하시면서 작성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선적일 갈게요. txt 선적일 점 value의 값도 빈칸. 그죠? 자, txt는 아니고 이제 선적 구분은 cbo가 되겠죠. cbo 콤보 상자 선적 구분 점 value도 빈칸으로 설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운임료는 txt 운임료 점 value의 값도 빈칸으로 설정해 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txt 수하인 주소 점 value의 값도 빈칸으로 설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됐나요? 이렇게 해가지고 모든 총 8개의 컨트롤들의 지금 초기화 작업이 완료가 된 상태가 되겠습니다. 자, 우리 한번 이걸 실행을 해 볼게요. 자, 폼에 아무것도 클릭이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우리 지난번에 F5번을 누르면 됐었거든요. 그래서 F5번 한번 눌러볼까요? 자, 눌러주시게 되면 이렇게 창이 뜨게 되고요. 칸에 아무것도 설정이 안 되어 있다면 제대로 초기화 작업이 완료가 된 상태가 되겠습니다. 자, 지금은 아무 기능을 수행하지 않고요. 입력 종료 단추 또한 실행되지 않기 때문에 프로그래밍을 계속 이어서 하기 위해서는 오른쪽 위에 닫기 단추 보이시죠? 이 단추를 눌러서 프로그래밍 다시 VB2의 상태로 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부터 해야 될 내용은 이 이니셜라이즈와 관련된 부분들을 했기 때문에 이어서 우리가 해야 될 내용은 고객명이라든지 이런 값들을 이제 입력과 관련된 내용을 좀 수정해 주셔야 됩니다. 자, 폼 자체에 대한 이니셜라이즈는 끝났고요. 이제 여기 보게 되면 이런 컨트롤들의 세부적인 내용들을 한번 점검해 볼 건데, 자, 보시면은 수주일과 관련된 부분에 아까 입력을 완료하게 되면 날짜 형식으로 조금 바꿔주는 포맷 한번 써보겠다 했었죠, 그죠? 자, 그러면 이제 개체 중에 수주일이라는 개체에다가 한번 우리가 설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날짜 포맷 한번 써볼게요. 자, 수주일이라 나와 있는 이 부분에서 더블 클릭 해주시게 되면 오른쪽에 txt 수주일 change라고 나와 있는 이벤트 프로시저가 완성이 되는데, 자, 우리는 지난번에 예고했던 것처럼 change를 해도 되지만 우리는 after update라는 이벤트 프로시저로 한번 수정을 해볼게요. 자, 마찬가지 change에 나와 있는 이거는 좀 임의로 좀 지울 거고요. 자, 수주일, 자, after update라고 나와 있는 이 이벤트 프로시저에 과연 어떤 것을 할 거냐면, 자, 우리가 여기다가 수주일 칸에다가 날짜를 적어요. 적고 난 다음에 커서를 다른 쪽 또는 이 값이 업데이트가 된 이후에 수주일 칸에는 날짜 형식이 찍히도록 할 겁니다. 자, 그럼 해볼게요. 자, txt 수주일 자, 여기는 텍스트라는 속성도 있고, 그 다음에 value라는 속성도 있는데, 자, 눈에 보이는 부분과 관련된 속성은 텍스트라고 좀 정리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value는 실제 저장되는 실제 값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거를 지금 텍스트 상자 같은 경우는 두 개의 value와 텍스트 속성의 값은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요거를 좀 잘 구별을 해 놓으시게 되면 다음번에 조금 더 업그레이드 하시는데 도움이 될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는 일단 여기다가 text라고 해서 텍스트 상자의 text, 그러니까 텍스트 속성을 한번 설정을 해볼 건데, 여기 나중에 입력을 하고 나서 눈에 보일 때 날짜 형식으로 나오도록 할 거기 때문에, 자, format이라는 함수를 써서 변환을 해주면 되죠, 날짜 형식으로.
자, 먼저 값이 나와야 돼요. 포맷 함수는 첫 번째 값이 인수가 해당하는 값이 나와야 되고, 콤마의 표시 형식이 나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txt 수주일 value라고 적어줄 거고요. 네, 콤마. 자, 두 번째 인수는 표시할 날짜 형식을 적어주면 되거든요. 그래서 YYYY 빼기 MM 빼기 DD라고 해서 쌍따옴표와 괄호까지 마무리해 주시게 되면 포맷 함수가 제대로 설정이 되겠습니다. 자, 실행 결과를 볼까요? 자, 폼에 아무것도 선택되지 않는 상태에서 F5번을 눌러주시게 되면, 자, 우리 수주일에 금방 프로그래밍을 했기 때문에 여기다가 2019년 매기 3월 15일 이렇게 적어 보겠습니다. 자, 지금 주목해야 될 부분은 3이라고 나와 있는 부분이 03으로 바뀌는지를 체크하시면 되거든요. 자, 무슨 말이냐면 여기서 커서를 다른 곳에 옮겨 볼게요. 하게 되면 2019년 3월 15일이 2019년도 0315 형식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형식을 YYYY 빼기 MM 빼기 DD라고 했기 때문에 이렇게 두 자리 형식으로 바뀐다는 거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같은 의미로 납기일과 선적일 하실 수 있겠죠? 한번 같이 해볼까요? 자, 선적일 부분은 나중에 우리가 좀 더 디테일하게 수정할 부분이 있습니다. 수주일과 선적일과 그 선후 관계를 비교하는 부분을 추가한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나중에 추가함으로 해서 조금 변동사항이 있기는 하겠지만, 일단은 여기 나와 있는 부분도 한번 결과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바깥쪽에 클릭해서 F5번을 눌러주시고요. 자, 수주일 2019년도 3월 15일 적어주고 커서를 옮기게 되면 0315 이렇게 바뀌게 되고요. 2019년도 자, 4월 그죠? 1일 해볼까요? 하게 되면 0401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선적일은 2019년도 자, 3월 그죠? 3월 12일. 자, 이렇게 하게 되면 일단 지금은 우리가 그 선적일에 대해서 디테일한 어떤 프로그래밍을 추가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나오는 게 정상이 되겠죠. 그냥 포맷만 날짜 형식으로 제대로 나오도록 설정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요거랑 조금 유사한데요. 자, 밑에 보게 되면 운입료라고 보이시죠? 그래서 여기에다가 숫자 값을 입력하게 되면 여기에 원화가 나오고 천단위 교분기호가 나올 수 있도록 우리가 포맷 함수 한 번 더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창을 닫을게요. 자, 그러면 운임료를 더블 클릭해서 자, 여기 보게 되면 오른쪽에 After Update 마찬가지 선택해 줄 거고요. 자, 여기 보게 되면 우리가 txt 그죠? 그 다음에 운임료의 값을 .text 속성 값을 자, 포맷이라는 함수를 써서 자, txt 운임료 .value 값을 가지고 자, 어떤 형식으로 바꿔주면 되냐면 자, 우리가 원화 형식으로 나오도록 하는 거는 currency라고 해서 그 형식으로 바꿔주시면 됩니다. 자, 요렇게 적어주시면 되거든요. 자, 엔터를 치고 우리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바깥쪽에 클릭을 해서 F5번을 눌러주시고요. 자, 날짜들은 한 번 더 우리가 다 체크했기 때문에 운임료 한번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운임료는 5만원 적어볼까요? 그죠? 그래서 자, 입력을 다른 곳으로 옮기게 되면 이렇게 원화 형식으로 currency라는 그죠? 포맷이 설정된 걸 확인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날짜라든지 운임료라든지 이런 것들을 중간중간 입력하는 바로바로 업데이트가 되자마자 값이 제대로 입력되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프로그래밍 부분을 추가해 보셨습니다.